양양 낙산해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홍보 부족과 특별법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릉 지역화폐 강릉페이에 실물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QR 결제가 도입돼 이용자들의 편의가 늘었습니다. 원주의 한 마을에서 채석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밤새 사라졌는데 드론으로 범행 차량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립공원 해제 이후 양양 낙산해변은 생활형 숙박시설 10여 곳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의 소음과 안전관리를 둘러싸고 주변 상인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분진을 막아줄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재는 크레인에 실려 옮겨지고 한 작업인부는 수십 미터 높이의 중장비를 손보느라 분주한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공사장에서 만난 관계자는 가림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밝혔는데 해송이 보이는 도로 주변에서는 용접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재난위기 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됐는데 소화기 한 대만 둔 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낙산 지역 상인들은 공사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부 공사장을 중심으로 분진과 소음 발생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질 못하고 있고 매출은 뭐 세무사에서 띄워보면 알겠지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몇 상가 건물과 아스팔트 바닥은 쩍쩍 갈라지기까지 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숙박업소의 담벼락인데요. 이렇게 1m 넘는 금이가 있는 모습인데 업소 주인은 최근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공사장 근처에 세워둔 차는 유리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돌이 떨어져가지고 깨졌다고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시끄러워서 우리 호텔 손님들이 다 환불해달라고 뭐. 민원이 발생한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시공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상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산해변에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14곳. 양양군은 이 가운데 3곳에 소음 진동관리법 위반으로 4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과 공사 현장 사이에 갈등 중재에도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하고 중재를 해요. 관공서나 이런 게 아니라 민간공사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2020년 낙산해변 일대 지역 용도 변경으로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잇따라 시작된 공사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재정 특례 등이 빠져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사이에 이 비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당초 신경제 국제중심 도시였던 비전이 이후 미래산업 국제도시, 마지막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변경됐습니다. 비전이 정말 맞는 건지, 이거 확정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3번씩 변경되니까 어떤 확신이 쓰지 않아요. 게다가 비전이 확정된 게 올해 1월 17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한테 무슨 느낌이 들어가냐, 내 땅이 너무 지능적이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 특별자치도는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좀 많아서 앞으로 사업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당초 181개 법 조항이 137개로 줄면서 재정 특례 조항 등이 빠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이 부동산 세액 감면과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 특례 등 5대 재정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경제세, 교육청의 교부금이 당초 182조 원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워낙 부처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와 과학에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겁다 해서 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면 정부에 강력 요청할 생각입니다. 3월 30일 날 이제 국무총리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춘천에 다 오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이 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에 출범합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내실을 다지기에도 남은 시간이 넉넉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역화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적립금의 연말정산 혜택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많은데요. 더 많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강릉시가 QR 결제를 도입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강릉의 한 음식점. 손님 10명 중 3명가량은 강릉페이로 결제합니다. 보통 손님분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릉페이 같은 경우에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니까.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페이가 이번 달부터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이 실물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강릉페이 발행액은 1,476억 원. 춘천 538억 원의 3배 수준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보다도 2배 넘게 많습니다. 10%로 현재 적립금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소상공인 점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할인도 되고 연말정산 다 되니까. 한 달에 최대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현재 도내에서는 양양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자체 지역화폐와 강원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QR 결제를 도입한 곳은 동해와 태백인데 현재까지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1% 안팎에서만 QR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전자화폐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 결제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QR코드 패널과 가맹점 스티커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에서 채석장 확장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보다가 범행 차량의 특징을 찾았지만 정작 검거에는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수색한 끝에 잡고 보니 채석장 개발업체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화물차 한 대가 마을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더니 장대를 들고 허공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립니다. 이윽고 떨어진 물체는 현수막. 두 사람은 현수막을 화물차에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현수막은 마을 주민들이 붙인 건데 인근에서 20년째 운영 중인 채석장 개발업체가 채석단지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CCTV 속에서 범인들이 현수막을 가져갔던 장소입니다. 이곳부터 채석장 개발업체까지 있는 현수막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꼭대기 있었는데 그걸 낯을 끌어줬더라고. 오토바이 사람들 다 봤지. 지나가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뛰어갔더라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했는데 범행에 쓰인 화물차가 일반적인 것들과 달리 화물칸 앞이 아니라 뒤편에 공구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두루 알고 지내는 마을의 일인 만큼 섣불리 조사에 나섰다가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는 상황. 평소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던 파출소 직원들이 드론으로 수색한 결과 채석장 개발업체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집마다 경찰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한다는 게 범인이 도망을 간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을 해보면 빠르겠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에다 불투명한 보상으로 주민 간 갈등을 격화시킨 업체가 이젠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 절도까지.
경찰은 현수막을 떼냈던 해당 업체 직원 2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등유나 LPG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신청을 받아 카드 포인트와 지로 쿠폰으로 가구당 59만 2천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지난해 겨울철 바우처 지원액을 뺀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2차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카드 사용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춘천과 원주 일부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계획하면서 야자 부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간 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없다며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가 많고 학습 공간이 부족해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 몇 개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의 산림 생태 복원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20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 피해지 4,789헥타르에 대해 산림 생태 복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간 325억 원을 투자해 자연 회복력에 기반한 산림 생태 복원,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 복원, 사냥 서식지 보호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산불 피해지 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피해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 참여형 기부자의 숲도 함께 조성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